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코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화이트아웃 서바이벌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서버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처음에 알아둬야 될 게 자꾸 NAP 이렇게 하죠. NAP, that, 낮잠이라고 번역되는데 그게 사실 NAP가 약자입니다. Non-Aggregation Fact라고 해서 상호 불가침 조약 뭐 요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로 이제 연맹들끼리 공격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는 우리가 서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버랑 뭐 다른 서버랑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솔라 캐슬을 두고 그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서버에 있는 다른 연맹들을 뭐 쥐어 패고 이러면은 내 전투력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웃 연맹의 우리 서버에 있는 이웃 연맹의 전투력도 낮아져서 결국에는 다른 서버랑 전쟁을 하면은 그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전을 하지 말자고 서로 조약을 맺고 그렇게 서로 이제 합의를 보는 거죠. 그게 바로 NAP입니다. 그래서 보통 NAP는 뭐 어느 정도까지 있냐 그러면은 보통 NAP 10이라고 해가지고 1세대에 한 10개 정도 연맹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10개 이상, 10개 넘게 모이는 데도 있고 저는 NAP 12? 12? 이 정도까지는 들어봤어요. 그다음에 더 적게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NAP 뭐 8이나 뭐 6, 요 정도 모이는 경우 있습니다. 초반부터.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도 줄어들고 연맹도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NAP 숫자는 NAP에 소속된 연맹은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서버가 5세대 하고 지금 뭐 한 5일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데 NAP가 지금 3인지 4인지 애매합니다. 그 원래 NAP 연맹에서 하나를 이제 사람이 완전히 뭐 35명이 동시에 다른 서버로 이주를 해가지고 NAP 연맹에서 하나를 뺐다가 다시 그래도 다시 넣어주는 게 안 낫겠냐 그래서 뭐 들어와 있긴 한데 사실 NAP 같지도 않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NAP 3가 지금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NAP 한 3 정도 되면은 이제 NAP 사실 의미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거든요. 왜냐면 다른 연맹들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NAP 나중에 이제 NAP 연맹 중에서 3개도 안 되고 이제 2개만 남는다 그러면 이제 NAP라는 건 없습니다. 뭐 그냥 다른 연맹들 자체가 이제 아예 없고 그다음에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NAP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나중에는 NAP라는 그냥 이름 자체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각자 서버마다 뭐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NAP의 소속 연맹이라고 하더라도 초반에 1세대나 뭐 2세대 아주 극초반까지는 뭐 이제 비등비등한 연맹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게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절대 비등비등하지 않고 그 전투력이나 파워 격차가 엄청 심해지기 때문에 등수 구분이 명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절대 전쟁 안 일어납니다. 그냥 말하면은 말 좀 들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NAP는 상호 불가침 조약의 약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NAP가 상호 불가침 조약이지만 BIA 그 전군 참전이라고 할 때는 그 채집지는 공격할 수 있습니다. NAP 연맹 같은 NAP 연맹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채집지는 공격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 정군 참전 기간에 점수를 획득하기가 조금 곤란하죠. 그리고 그 채집지 공격하는 게 사실 저는 그 연맹장이나 알포를 그 게임 시작할 때부터 해서 그 정글 참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뭐 타운 공격해서 타운 그 NAP 연맹 타운 공격해서 뭐 이러면 되느냐, 와 이런 거 오고 가고 뭐 근데 심한 말도 자주 오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거 즐기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그 NAP에 소속된 연맹일지라도 전군 참전 기간에 채집지 공격은 허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군 참전 기간이 아니라면은 전군 참전 기간이라면은 뭐 NAP 동맹 타운은 당연히 공격하는 거 안 되고요. 그거 공격하면은 그 역으로 공격받습니다. 직결 걸립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그 웬만하면 정군 참전 기간이더라도 그 타운 공격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타운 공격을 하면은 공격자가 병력이 영구 손실됩니다. 그래서 타운 공격 많이 하시면은 방패병 아주 싹 다 갈려서 나중에 곤란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채집지만 공격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그 NAP 연맹에 소속돼 있으면은 레벨 4 엔지니어링 센터 있는데 요거는 그 NAP 연맹끼리 공유하거나 또는 그냥 그 연맹 등수에 따라서 분배를 합니다. 왜 다른 엔지니어링 센터는 굳이 그렇게 안 하고 LV4는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다른 엔지니어링 센터는 거기서 전투를 하게 되면은 병력이 부상만 입어요. 근데 LV4 엔지니어링 센터에서 전투를 하게 되면은 수비 측과 공격 측 둘 다 병력이 영구 소실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전 기간을 제외한 다른 기간에 병력 손실을 막고자 LV4 엔지니어링 센터는 그냥 NAP 연맹끼리 공유 또는 분배를 하는 게 그 기본적인 서버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성체 요새 요것도 NAP 연맹끼리 그냥 나눠 먹습니다. 이 성체랑 요새 같은 경우도 사실 성체랑 요새 이거 보상 무시 못하죠. 뭐 이제 그 브루스 정도 주고 그 다음에 공용 가속기도 주고 그리고 음, 영웅 조각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주는데 성체 요새를 그냥 분배를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은 그 1등 연맹이나 아니면 2등 연맹에서 그냥 싹 다 먹어요. 남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 과도한 전투를 피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연맹이 정말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있는 연맹에서도 연맹원 사람도 줄어드니까 이거는 최소한의 그 서버 인원 보호를 위해서 성체랑
요새 같은 경우는 그 NAP 연맹의 연맹 전투력 또는 그 NAP 연맹의 연맹 서버전 순위에 따라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서버전을 하기 전에는 연맹 전투력 가지고 분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서버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서버 준비전 순위에 따라서 분배를 합니다. 자원을 더 많이 써서 그 서버에 기여를 한 연맹한테 그 성체랑 요새를 더 많이 분배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서버전 최강왕국 요거 규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유 서버, 통제 서버 이런 것들 한 번씩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 서버는 그냥 말 그대로 통제 하나도 없는 서버고 그냥 뭐 누가 점수를 내던 누가 뭐 보상을 먹던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하자. 요런 서버를 자유 서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통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서버 보통 서버 준비 전 기준으로 일정 등수나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사람만이 그 서버전 말고 다른 이벤트에 참여를 해서 순위권에 있는 보상을 가져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게 통제 서버입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통제 서버는 어떤 서버냐 그러면은 서버 준비 전 그냥 200등 안에 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트 안에 서버 준비 전 그 리스트 안에 그 순위 리스트 안에 그냥 이름만 올리면 돼요. 이름만 올리면. 그 제가 있는 서버가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소 통제 서버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 보통은 자유 서버가 훨씬 더 좋지 않냐? 왜 그 지들 맘대로 통제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통제 서버라고 해서 뭐 나쁜 서버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 서버랑 통제 서버랑은 그 이제 목표하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 서버는 그냥 뭐 상시 게임을 그냥 뭐 편하게 즐기자 이런 거고 통제 서버는 서버전 승리를 하자 이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과금이나 아니면은 극소과금 분들이 뭐 자유 서버를 간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다른 이벤트 순위가 높을 거라는 보장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통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금액이 많은 사람이나 과금액이 적은 사람이나 주로 서버 준비전에서 자원을 소비하게 됩니다. 꽤 많은 자원을 소비하게 돼요. 그런데 자유 서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 때나 자원을 다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과금액 큰 사람들도 그냥 일반 이벤트 때도 그냥 자원 소모해가지고 그냥 1등, 2등, 3등 쭉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자유 서버보다는 정말 통제를 최소한으로 하는 서버가 사실 그 다른 이벤트 순위권에 들기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이제 자유 서버 같은 경우에는 준비전에서 뭐 이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유 서버가 준비전에서 이렇게 잘 이기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왜냐, 아무 때나 자원을 그냥 이벤트에다 계속 소진을 하니까 나중에 서버전 할 때는 뭐 그 자원을 뭐 다시 과금을 해서 뭐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남은 자원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통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벤트에서 자원들을 조금씩 다 아껴서 서버 준비전 때 딱 몰아붙이거든요. 그래서 그 서버 준비전에서 그 한 번에 자원을 뿜어내는 파워 자체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감성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0이면 100 그냥 통제 서버입니다. 그리고 그냥 최소 통제 서버가 아니라 그런 곳은 아주 강력한 통제 서버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냐 그러면 뭐 저도 100%는 뭐 확실히는 모르는데 그 뭐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그 우리 서버 같은 경우에는 서버 준비 전 200등 하면은 뭐 다른 이벤트는 뭐 맘대로 뭐 이제 순위를 뭐 가져가도 된다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최소고 그 강성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서버 준비 전에서 뭐 50등 안에 들거나 20등 안에 들거나 뭐 요 정도는 해야 그 다른 이벤트 순위권 10등 안에 들게 요렇게 그 제약을 걸어 놓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 서버는 평소에는 자유롭게 플레이하고 내가 뭐 다른 이벤트 순위권 경쟁 노릴 수는 있지만 정말 이벤트 순위권 먹어보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서버전도 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통제 서버는 일단 서버전을 준비전을 이기고 준비전을 거의 이기니까 서버전 전체에서 이길 확률도 상당히 높을 뿐더러 그 다음에 내가 가끔씩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서버전에서 재화를 많이 쓰니까 다른 이벤트에서 뭐 한 번 정도는 어쩌다 가끔 정도는 다 순위권을 해볼 수도 있다. 아무리 무과금이라도 뭐 이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서버전 할 때 그 솔라캣을 거기서도 그리고 뭐 전투 규칙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대부분의 전투 규칙은 레드존 근처에서 타운 공격을 금지를 하고 그다음에 솔라캣을 그다음에 근처에 있는 포탑 4개 여기서만 딱 전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그 솔라캣을 전투 규칙이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솔라캣을 근처에서도 타운 공격을 막 하고 이런 거를 그 더티 솔라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레드존 근처에서 타운 공격이 금지되면은 사실 그 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직력 싸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더티 솔라가 되면은 그냥 센 사람이 많은 곳이 이깁니다. 타운 공격해서 다 쫓아내버리고 다 부숴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아마 저는 더티 솔라까지는 안 해봤는데 더티 솔라가 되면은 서버전이 상당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리 서버는 그 일단 다른 서버보다는 뭐 조금 전투력 자체가 약하긴 한데 조직력이 좋아서 더티 솔라 하자면은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레드존 근처 타운 공격 금지 요거를 딱 규칙으로 박아 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빙어느 왕 규칙은 뭐 통제 서버는 웬만하면 있을 거고 그런데 빙어느 왕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빙어느 왕은 제발 규칙 없어도 무과금 그리고 극소과금 분들 달리면은 손해납니다. 이거 괜히 달렸다가 자원은 자원대로 다 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쭉 있는 이벤트 일정에서 기본 포상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왕창 달렸는데 빙어는 왕도 내가 원하는 순위도 못 들었다. 그러면은 뭐 빙어는 왕 열심히 달렸는데 그 영웅 뭐 사선 심지어 사선도 못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사성도 못 만들어 뭐 전용 무기도 뭐 최소 두 개도 못 달아줘 그러면은 달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금하고 소가금이 달릴 만큼 그렇게 사실 여유를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빙원의 왕 같은 경우에는 달리려고 시도를 하지를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최소 중과금 이상,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뭐 적어도 뭐 그냥 뭐 한 100만 원 근처까지는 뭐 쓸 수 있다라는 사람들 정도가 달려야 이게 적당한 이벤트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그 서버에서 그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벤트들 좀 알아봤고요. 혹시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아는 것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